강력한 셰이크와 결혼하기 위해 처녀를 데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을 클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10년의 불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려한 아랍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수색이 된 미나렛 옆에 현대의 파수꾼처럼 우뚝 서 있었다. 그곳에서 셰이크 카림 알 사에드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35세의 카림은 성공의 화신이었다. 그는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며 옛 칼리프들과 견줄 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폐하, 깊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고문이자 어린 시절 친구인 라시드였다. 의회에서 긴급 아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카림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 긴급함의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이는 단순히 전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 안정과 왕조의 계승이 걸린 문제였다. 곧 가겠다고 전해주게 카림이 순백의 토부를 정돈하며 대답했다. 의회 회의실에서는 우아한 디슈다샤와 캐피에를 입은 나이든 남성들의 무리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막의 태양과 수년 안의 정치 경험으로 단련된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폐하,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셰이크 하산이 말을 꺼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안정이 필요하고 폐하께서는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합한 후보들을 선별했습니다. 모두 고귀한 혈통과 흠없는 덕성을 지닌 이들입니다. 카림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면의 폭풍을 감추는 평온한 가면이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회 구성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시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폐하. 다른 고문이 주장했다. 폐하의 독신에 대한 소문이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며 어떤 약점의 징후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묘한 정치적 상황을 인식했다. 한 달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가 제안했다. 후보들을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한 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시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의 역사적 유산 보존에 대해 조언해줄 국제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언급에 고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카림은 손짓으로 그들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인 소피아 로렌 박사입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우리의 진보와 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 고문들은 셰이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회의실을 떠날 때 카림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약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압박이 더 심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시의 국제공항에서 갈색 머리와 녹색 눈을 가진 한 젊은 여성이 비행기에서 내렸다. 28세의 소피아 로렌은 고고학계에 촉망받는 신성이었다. 과거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은 그녀를 지구의 가장 외딴 구석으로 이끌었지만 이 눈부신 아랍 대도시에서 그녀가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녀를 준비시키지 못했다. 짐을 찾으면서 소피아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도시는 살아있는 고고학적 보물이었고 고대와 현대가 독특하게 융합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고대 거리와 건물들에서 발굴할 수 있는 비밀들을 상상하며 기대감으로 빛났다. 로렌 박사님, 서양식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그녀를 맞이했다. 우리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셰이크 카림의 개인 비서인 아흐메드입니다. 폐하께서 박사님을 만나 보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피아는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흐메드 씨. 저도 일을 시작하고 싶어 몹시 기대됩니다. 이 도시는 제게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공식 차량이 도시의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소피아는 초현대식 건물들과 수백 년 된 구조물들 사이의 대조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며칠 안에 자신이 단순히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시험받게 될 음모에 휘말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궁전에서 카림은 고고학자의 도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외국인 전문가를 만날 생각에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과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오후의 햇살이 궁전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소피아 로렌은 셰이크 카림의 앞으로 안내되었다. 고고학자는 잠시 멈춰 서서 그곳의 장엄함에 압도되었다. 대리석 분수들이 이국적인 꽃 화단 사이에서 물소리를 내며 노래하고 있었고 공작새들이 고운 자갈길을 따라 거만하게 거닐고 있었다. 카림은 제스민으로 덮인 파고라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피아를 보자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소피아는 그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엄격한 학자를 기대했던 그는 젊고 생기 넘치는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녹색 눈동자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연구 대상인 과거의 모든 지혜와 신비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로렌 박사, 카림이 침착함을 되찾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피아는 인사에 답하며 셰이크의 손의 따뜻함과 그의 눈빛의 강렬함에 놀랐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폐하. 보존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이어진 몇 시간 동안 카림과 소피아는 정원을 거닐며 도시의 역사와 급속한 현대적 발전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고고학적 주제에서 철학, 예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넘나들었다. 로렌 박사님의 아랍 역사에 대한 지식이 인상적입니다. 카림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소피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폐하. 당신 민족의 역사는 항상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렇다면 저도 카림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대답했다. 그는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연결감을 느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분홍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일 때 카림과 소피아는 그들 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대리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소피아가 고대 미나렛과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의 대조를 보며 경탄했다. 그렇죠. 카림이 동의했지만 그의 눈은 소피아의 옆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역사를 보존해야 합니다. 소피아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거죠.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카림은 소피아의 손을 잡고 싶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지만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깨뜨렸다. 폐하, 라시드가 갑자기 나타나며 말을 끊었다. 죄송합니다만 폐하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책임과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한순간에 떠올렸다. 물론이지. 소피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대화를 곧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카림. 그녀가 대답했다. 그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카림과 소피아는 서로에 대해 생각하며 그들의 만남 동안 예기치 않게 생겨난 감정들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궁전의 다른 곳에서는 아미라라는 젊은 공주가 셰이크 앞에 곧 있을 소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왕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의 딸인 아미라는 언젠가 카림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비밀리의 자인이라는 덜 유명한 가문 출신의 젊은 외교관에게 속해 있었다. 자인을 잊어야 해. 그녀의 어머니가 아미라의 긴 검은 머리를 빗기며 경고했다. 내 의무는 가문과 왕국에 대한 거야. 셰이크 카림은 좋은 사람이야. 넌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아미라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반항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의무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결합이 단지 정치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셰이크가 어떻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날들 동안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찼다. 소피아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고대 구조물들을 탐험하고
수백 년 된 돌들의 숨겨진 비밀들을 풀어나갔다. 한편 카림은 고고학자에 대한 자신의 커져가는 감정과 자신의 국민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카림의 발굴 현장 방문은 더욱 빈번해졌고 항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감독한다는 구실을 대었다. 소피아와의 만남은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곧 그들은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꿈과 두려움까지도 공유하게 되었다. 때로는 도시 전체의 무게가 내 어깨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고대탑 꼭대기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카림이 고백했다. 소피아는 이해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당신은 연민 있고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예요. 당신의 국민들은 당신을 모시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겨야 해요. 그녀의 말은 카림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고 그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그녀와 공유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의무와 기대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이 직면한 장애물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한편 셰이크와 외국인 고고학자 사이에 친밀함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이 도시에 퍼지기 시작했다. 의회는 이 상황을 우려스럽게 지켜보았다. 이런 방해가 카림을 그의 책임과 그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결혼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 날이 줄을 넘어가면서 궁전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아미라가 공식적으로 카림에게 소개되었고 둘 다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모든 이에게 그들 사이에 아무런 불꽃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카림은 아미라와의 어색한 대화를 소피아와 나누는 교감의 순간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화려한 국빈 만찬 동안 모든 이의 길이 교차되었다. 보존 프로젝트 고문으로 초대된 소피아는 카림 가까이에 앉게 되었다. 잠재적인 약혼녀 역할을 하는 아미라는 셰이크의 다른 편에 있었다. 그리고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자인이 질투와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화는 샴페인처럼 흘러갔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카림은 자신의 의무와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소피아는 카림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아미라는 셰이크의 말에 관심이 있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자인에게로 향했다. 바로 이 사회적 무도회의 한가운데서 도시의 기반을 뒤흔들고 관련된 모든 이의 삶을 바꿀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났다. 소피아가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도시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고대 예언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해독한 문서에 따르면 소피아가 설명하자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다.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여 도시를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을 듯했다. 카림은 소피아와 눈이 마주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둘 다 자신들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게 얽혀 있음을 알았고 앞으로 며칠 동안 내릴 결정들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를 바꿀 것임을 깨달았다. 소피아의 고대 예언에 대한 발표 이후 며칠은 활동과 엇갈린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도시 전체가 역사적 발견에 대한 흥분과 그것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활기를 띠는 것 같았다. 카림은 자신의 어깨 위에 예언의 무게를 느끼며 발굴 작업에 더 깊이 관여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고대 문서를 해독하고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지하 터널을 탐험했다. 각각의 발견은 그들을 도시의 비밀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다. 특히 무더운 어느 오후 새로 발견된 방을 조사하던 중 소피아가 느슨한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카림이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고 잠시 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그들의 몸은 가깝고 시선은 얽혀 있었다. 고마워요. 소피아가 속삭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카림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난 항상 당신을 잡아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자신의 말의 강렬함에 그 자신도 놀랐다. 그 순간은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로 인해 깨졌다. 라시드였고 그는 궁전에서 온 긴급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폐하. 그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동부 국경에서 우려스러운 소식이 왔습니다. 의회가 폐하의 즉각적인 참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무의 가면을 다시 썼다. 물론이지. 소피아, 우리 내일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실망감을 숨기려 노력하며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카림이 멀어지는 동안 소피아는 그의 어깨의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가 짊어진 무게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그녀의 존경심은 그녀의 감정과 함께 커져갔다. 궁전에서는 상황이 긴장되어 있었다. 의회는 동부 국경에서의 군대 이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독신 지도자의 인지된 약점을 이용하려는 이웃 왕국의 명백한 도발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폐하의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폐하, 셰이크 하산이 선언했다. 결혼한 지도자는 안정성과 힘을 투사합니다. 카림은 인내심을 갖고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의회의 주장 뒤에 있는 정치적 논리를 이해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미라와의 정략 결혼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느껴졌다. 국경의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결정했다. 그리고 외교적 협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고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체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적어도 아직은 셰이크의 손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궁전의 다른 곳에서 아미라는 정원에서 자인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부겐빌레아의 짙은 커튼 뒤에 숨어 그들의 손은 얽혀 있었고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걸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요. 아미라가 고백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날이 갈수록 셰이크와 결혼한다는 생각이 더 참을 수 없어져요. 자인은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를 들이마시며 알아요, 내 사랑.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 도시, 모두가 이 결합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미라가 희망의 불꽃을 담아 말을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가 셰이크 카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외국인 고고학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봤어요. 아마도 그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인은 그 제안에 긴장했다. 위험해요, 아미라. 우리가 실수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반박했다. 그들의 대화는 가까이 다가오는 목소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들은 재빨리 헤어졌고 자인은 관목 뒤로 숨었고 아미라는 꽃을 감상하는 척했다. 소피아였다. 그녀는 카림의 보좌관인 아흐메드와 함께 걸으며 최근의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다. 정말 흥미로워요. 소피아가 말했다.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조각이 예언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마치 도시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아흐메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정말 흥미진진한 발견들이에요, 로렌 박사님.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견들을 기존의 전통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피아는 눈썹을 찌푸렸다. 역사는 위협이 아닙니다, 아흐메드. 그것은 안내자예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죠. 어떤 이들은 그 다리가 숨겨진 채로 남아있기를 선호할 겁니다. 아흐메드가 주변을 너버스리하게 살피며 중얼거렸다. 대화를 듣고 있던 아미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예언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그날 밤 보름달이 도시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4개의 불안한 영혼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카림은 그의 서재에서 의무와 마음 사이의 딜레마와 싸우고 있었다. 소피아는 그녀의 객실에서 노트와 유물들을 살펴보며 과거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아미라는 그녀의 방에서 셰이크와의 면담을 계획하며 그녀의 사랑을 위해 싸울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인은 그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왕국에 대한 충성심과 아밀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운명이 도시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방식으로 얽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도시에 새벽이 밝아올 때 유난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자연 자체가 다가올 변화를 예감하는 듯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카림은 발코니에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햇살이 유리로 된 고층 빌딩에 반사되어 고대 골목길에 아직 남아있는 그림자와 대조되는 빛의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상반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의회의 압박, 국경에서의 위협, 새롭게 발견된 예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피아에 대한 그의 커져가는 감정들. 이제부터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라시드였고 그의 얼굴은 걱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폐하,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미라 공주가 폐하와의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카림은 눈썹을 찌푸리며 흥미를 보였다. 그는 공식 행사에서 아미라와 교류했지만 진정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물론이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후에 장미 정원에서 그녀를 맞이하게 카림이 만남을 준비하는 동안 소피아는 발굴 현장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고대 두루마리를 연구하며 중요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카림에게로 향했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도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장미 정원에서 아미라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설을 수백 번이나 연습했지만 이제 그 순간이 왔을 때 말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카림이 나타났을 때 그의 하얀 토브를 입은 위험 있는 모습에 아미라는 모든 용기를 모아야 했다. 폐하, 그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시작했다. 이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림은 그녀에게 다마스커스 장미로 둘러싸인 대리석 벤치에 앉기를 권했다.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아미라. 무엇이 당신을 걱정시키나요? 아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의 약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하며 말했다. 우리 가족들과 의회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의 감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림은 놀라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솔직함을 예상하지 못했다. 계속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격려했다. 폐하, 저는 당신을 깊이 존경하며 당신이 명예로운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이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미라가 고백했다.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카림은 일어나 아미라의 말을 곱씹으며 몇 걸음 걸었다. 마침내 그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돌아섰다. 아미라, 당신의 정직함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마음도 의무와 다른 무언가 사이에서 나뉘어 있습니다. 로렌 박사님이죠. 아미라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젊은 여성의 통찰력에 놀랐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회 왕국의 안정, 만약 방법이 있다면요? 아미라가 감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로렌 박사님이 발견한 예언, 그것은 마음의 명령을 따라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만들 지도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회가 아닐까요? 카림은 그녀의 용기와 통찰력에 감명받아 새로운 눈으로 아미라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말씀이 제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아미라.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미라가 물러나면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카림은 정원에 남아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다. 아미라와의 대화는 그가 직면하기를 피해왔던 생각과 감정들을 구체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결심을 하고 그는 발굴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소피아를 만나야 했다. 예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이 도시의 미래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다. 발굴 현장에서 소피아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고대 예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줄 것 같은 유물과 글들로 가득 찬 숨겨진 방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카림이 도착한 것을 그가 말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피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는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은 발견의 흥분과 또 다른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다. 카림, 때마침 왔네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벽에 새겨진 일련의 비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카림은 가까이 다가갔고 그들이 고대 상징들을 살펴보기 위해 몸을 숙이자 그의 어깨가 소피아의 어깨에 스쳤다. 그 근접함에 둘 다 잠시 숨을 멈췄다. 흥미롭군요. 카림이 중얼거렸다.
그의 주인은 상형 문자와 소피아의 옆모습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소피아가 번역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큰 변화의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만날 때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지도자는 혈통이나 전통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와 내일에 대한 비전으로 선택될 거라고 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벽들, 의심과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소피아, 나는... 카림이 말을 시작했지만 발굴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의해 중단되었다. 라시드였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했다. 폐하, 즉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동부 국경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회가 비상회의 중입니다. 카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책임감이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결의와 아쉬움이 섞인 표정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가봐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계속해주세요. 이 발견들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가세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카림이 급히 궁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광란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국경의 위기, 예언, 소피아에 대한 그의 감정들, 아미라의 말, 모든 것이 중요한 지점으로 수렴되는 것 같았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내릴 결정들이 도시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의회실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연로한 고문들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의 크레셴도로 높아지고 있었다. 카림이 들어서자 무거운 커튼이 내려앉듯 침묵이 방을 덮었다. 폐하, 셰이크 하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상황이 위급합니다. 동부의 이웃들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지도부의 불안정성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림은 내면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른 고문이 대답했다. 다만 내가 즉시 결혼을 발표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카림이 그 함의를 이해하며 말을 마쳤다. 고문들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정성과 힘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셰이크 하산이 말했다. 오늘 밤 아미라 공주와의 약혼을 발표해야 합니다. 카림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결정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소피아 예언 아미라의 말, 그리고 그의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그를 놀라게 한 명확성으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아니요, 그가 마침내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어떤 약혼도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방을 가로질렀다. 셰이크 하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섰다. 폐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카림은 손을 들어 의회를 진정시켰다.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전통과 기대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그가 사랑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만들 지도자에 대한 고대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도시를 이끌기 위해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따를 지도자 말입니다. 예언이라고요? 한 고문이 비웃었다. 우리 도시의 미래를 전설에 기반해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카림이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대답했다. 진실에 기반해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저는 발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풍부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카림은 고문들의 눈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 사이의 갈등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무엇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마침내 셰이크 하산이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동부의 지도자들을 우리 도시로 초대하자고 제안합니다. 카림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당열,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을 때보다
하나로 뭉쳤을 때 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카림은 새로운 에너지가 자신의 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동부 대표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가 명령했다. 그리고 모든 협상에 로렌 박사가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그녀의 지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카림은 회의를 마치고 방을 나섰다. 그의 뒤에는 놀란 듯하면서도 오랜만에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가득 찬 의회가 남겨졌다. 한편 발굴 현장에서 소피아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새로 발견된 방에서 그녀는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빛나는 표면을 가진 고대 청동 거울을 찾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거울을 둘러싼 비문들이었다. 이럴 수가. 그녀는 고대 상징들을 번역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야. 그 순간 자인이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로렌 박사님, 그가 외쳤다. 셰이크 카림께서 즉시 궁전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동부와의 상황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거울을 가방에 넣었다. 가죠. 그녀가 말했다. 협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들이 궁전으로 서둘러 가는 동안 도시는 소문과 추측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국경의 위기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거리에 모여들고 있었다. 궁전에서 카림은 초조하게 소피아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소피아, 카림이 감정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의식했다. 카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을 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며 말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고대 유물에 고정되었다. 소피아가 설명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 거울은 고대 평화 의식의 일부입니다. 비문에 따르면 서로 경쟁하던 두 왕국이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어 수세기에 걸친 갈등을 종식시켰다고 합니다. 카림은 경외심을 가지고 거울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은 새로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완벽해요. 그가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회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가득했다. 우리는 동부와의 협상에서 이 거울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얽혀있고 우리의 미래가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고문들은 그들의 젊은 지도자의 지혜와 유물의 시의적절한 도착에 감명받아 승인의 목소리를 냈다. 동부 대표단의 도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동안 카림은 소피아에게 다가갔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적으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를 따라 근처의 발코니로 갈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석양에 물든 도시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소피아, 카림이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오늘의 사건들로 인해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어요. 소피아는 숨을 멈췄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카림, 저는 말을 끝내게 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통 기대, 하지만 예언은 마음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고 내 마음은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함께 있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밝은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소피아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빛났고 카림이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쌌다. 함께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다가올 모든 것을 마주할 거예요. 그들이 별빛 아래서 키스를 나누는 동안 둘 다 이 시험을 통과했지만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결의, 그리고 얻은 지혜로 운명이 그들에게 가져다줄 어떤 것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음모의 폭로 이후 몇 달은 도시와 그 주민들에게 치유와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카림과 소피아는 신뢰를 재건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긍정적인 변화를 실행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소피아가 꿈꾸던 대형 박물관이 현실이 되었고, 이는 과거와 미래의 융합을 상징하는 인상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 전시실에는 고대 유물과 최첨단 인터랙티브 전시가 나란히 전시되어 지역의 풍부한 역사를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를 매료시키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소피아의 비전에 영감을 받은 카림은 일련의 진보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동부 왕국 및 다른 국가들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설립되어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켰습니다. 교육이 우선순위가 되어 지역 전통의 장점과 현대적 방법론을 결합한 새로운 학교와 대학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왕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도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국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맑고 밝게 밝았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처소에서 스타일리스트와 고문들의 작은 군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서양의 오트쿠티르 요소와 전통적인 자수와 보석 장식을 융합한 걸작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소피아는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길고 종종 힘들었지만 모든 단계가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미라였고 그녀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될 준비 되셨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카림과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함께 그들은 결혼식이 열릴 궁전의 대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변 거리를 메우고 환호하며 깃발을 흔들었고 거대한 스크린들이 행사를 생중계했습니다. 카림은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통로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사막의 태양과 견줄 만한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결혼식은 전통과 현대성의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오래된 의식들이 사랑, 존중, 그리고 서로뿐만 아니라 전 국가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개인적인 서약과 얽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부부로 선언되었을 때 군중의 환호성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그들이 통로를 걸어 내려갈 때 장미 꽃이 피 비처럼 내렸고 그들은 모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귀빈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진 리셉션은 색채와 음악, 그리고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대표단들이 현지 시민들과 어울렸고 모두가 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의 어느 순간 카림과 소피아는 잠시 조용한 발코니로 빠져나와 축제의 한가운데서 잠시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해요, 내 사랑? 카림이 소피아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요. 하지만 우리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도 느껴요. 카림은 완벽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짊어질 거예요. 다른 모든 것처럼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힘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때로는 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싸울 용기만 있다면요. 그들이 별빛 아래서 키스를 나누는 동안 주변에서 축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으로 가득하겠지만 무한한 가능성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진 몇 년 동안 카림과 소피아는 지혜와 연민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그들의 국가의 번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희망과 진보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고대 청동 거울은 궁전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고 진실과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이야기가 천일야화의 페이지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카림과 소피아, 그리고 그들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는 용기와 정직,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살아간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가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조화롭게 빛나는 가운데 카림과 소피아는 그들이 많은 순간을 공유했던 같은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는 채로 그들은 미래가 가져올 어떤 모험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대와 새로운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춤추는 이 도시에서 역경을 이겨낸 사랑의 이야기와 꿈이 현실이 된 곳에서 카림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미래 세대들에게 사랑과 진실, 그리고 행복한 결말의 가능성을 믿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